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자료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시작할 때 닉네임을 짓죠. 그래서 그 닉네임을 반영해서 선생님이 닉네임을 감자라고 지었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감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의 기본 조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는 내용들이 출력이 되죠. 또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선생님 지은 닉네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어딘가에 선생님이 입력했던 감자라는 내용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닉네임을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한 변수 내용도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변수라고 하는데요. 변수란 무엇이냐?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만든 빈 용기를 말해요. 여기에는 문자나 숫자와 같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요.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변수값이라고 부릅니다. 변수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자나 숫자 등 다양한 형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저장하지는 못해요. 변수 그릇 하나에는 하나의 자료만 저장할 수 있고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거든요. 수정한 경우에 하나의 자료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자료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변수의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변수의 값을 정해주는 것을 변수의 초기화라고 해요. 변수의 초기화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엔트리에서 위에 보시면 블록, 모양, 소리, 속성 있죠? 속성, 신호 만들었던 데예요. 속성에 가보시면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가 있는데 변수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변수 추가하기 누르시면 변수 이름을 입력하도록 나와요. 닉네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른 건 지금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닉네임이라고 쓰고 변수 추가 누르시면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실행하면 왼쪽 상단에 닉네임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변수의 맨 처음 값이 변수 기본값 0이라고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프로그래머가 변수의 값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에 가시면 원래는 없었거든요. 자료에 변수와 관련된 블럭들이 생성됐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변수 만들기가 있죠. 자료 탭에서 변수 만들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속성에서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닉네임을 10으로 정하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감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한 번 더 갖고 올게요. 238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감자 옥수수는 문자고요. 238은 숫자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값이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감자랑 옥수수는 보이지 않고 238만 보여요. 감자랑 옥수수는 저장된 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명령어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지막에 저장된 238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변수 하나에는 자료를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됐던 것이 고쳐지고 고쳐져서 238만 남은 거죠. 이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흐름 탭에 가보시면 2초 기다리기 있는데 이렇게 넣어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감자, 옥수수, 23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이전의 자료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초 기다리기 맨 밑에 하나 더 넣으시고 자료에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닉네임을 정하기 블럭만 사용했는데 닉네임에 10만큼 더하기 블럭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이 블럭을 사용하시면 숫자를 여기에 들어간 내용만큼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는 닉네임 변수에 남는 값은 248이 되어야 되겠죠? 238에서 10만큼 더하니까 248 이렇게 됩니다. 이 더하기 블럭을 잘 사용하시면 이제 점수가 있거나 생명값이 있거나 이런 게임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닉네임을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닉네임을 지어주세요 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닉네임을 정하기 가지고 올 건데, 이 닉네임을 지어주세요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으면 이 입력받은 내용이 어디에 반영이 되죠? 이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닉네임 값을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닉네임 지어주세요 해서 선생님 감자라고 쓰면 대답에도 저장이 된 감자가 닉네임에도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말하기 블럭을 좀 가지고 올게요.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주시고 3개 가지고 올 거예요. 3개 가지고 와서 시간도 다 2초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게임 시작할 때 튜토리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문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계산 탭에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덧셈 블럭을 썼는데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밑에 쪽에 합치기 블럭이 있어요. 합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말하기 블럭과 세 번째 말하기 블럭에 집어넣어 줄게요.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라고 되어 있죠. 앞에 있는 문자와 뒤에 있는 문자를 서로 합칠 때 사용하는 건데, 내용을 조금씩 바꿔줍시다. 우리는 변수에 들어간 닉네임 값을 이용해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을 출력하려고 해요. 변수 값은 자료 탭에 있는 이 닉네임 값이라고 하는 이 블럭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닉네임 값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쓸게요.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닉네임 값님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닉네임을 지어주세요. 은호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입력한 내용은 대답에 저장이 되고, 대답에 저장이 된 내용으로 닉네임을 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반영된 걸 볼 수 있고, 출력되는 내용에도 이렇게 변수 값을 반영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변수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처음에 했던 것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변수 값을 정해주는 것. 지금 한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에 의해서 변수 값이 결정되는 것.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